9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메가스터디 국어 영역 대표 강사 강민철이고요. 저는 또 라이브 촬영하려고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봤을까? 좀 걱정도 되고 기대도 되는데 일단 저는 지문별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기간 어떤 방향으로 좀 시간을 좀 보냈으면 좋겠다 조언도 해드리면서 오늘 좀 마무리 해보겠습니다. 영역별로 일단 독서론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시험을 독서론부터 풀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냥 좀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긴 해요. 선택 과목부터 이번 시험을 봤다면 좀 상당히 시간이 부족했을 수도 있다. 생각보다 선택 과목 좀 어려웠죠. 그렇죠? 화작도 37번이었나? 또 특정 문제가 살짝 좀 시간을 걸리게 하고 또 많이는 안 나왔었던 비판 반박 모델이 좀 있었죠. 언매는 그 37번 번호를 제외하고선 나름대로 또 다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독서론부터 출발을 했었던 게 사실은 가장 나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이번 시험. 자, 독서론 계속 평이하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공부를 그럼 아예 안 하면 될까요? 자, 일단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기본적으로 비문학 독서 공부를 하죠. 거기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다 보면 뭐 정의된 개념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 거고 개념어 간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도 알 거고 그렇죠? 네. 그런 감각으로 이미 충분히 독서론 파트는 대비가 되긴 합니다. 하는데 저는 요 정도 공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실전 모의고사 다시 말해서 80분 속에서 그 독서론을 껴서 풀 때 있잖아요. 그거는 계속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독서론은 따로 공부하지 말고.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가뜩이나 뭐 여러분들 지금 파이널 때 이것저것 뭐 수많은 과목도 해야 되는 거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국어 모의고사는 꼭 풀어야 돼요. 그리고 오늘 안 그래도 제가 이간 파이널 모의고사 팩2 팩1은 이미 다 완강한 거 아시죠, 여러분? 네. 4회분을 이미 제가 8월에 완강해서 오픈했고, 팩2 3회분을 또 완강해서 의미 있는 지문들 위주로 찍었거든요. 완강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럼 일단 7회분 업로드는 지금 끝낸 상태고요. 저도 열심히 모의고사 실무 해설 강의를 할 테니까 같이 잘 따라오면서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독서로는 남은 기간 그 정도 학습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 다음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별 특징적인 문제도 없었고 4에서 9 인문예술 파트는 저는 개인적으로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의 가나 질문이 좀 떠올랐습니다. 일단 장르의 측면에서 겹친 것도 있었는데 문항이 유사했죠. 일단 입장 관점형으로 다시 가나 질문을 출제했나요? 6월 모의고사에서는 사회 법질문이 나왔잖아. 그치? 근데 이제 9월 모의고사는 다시, 어떤 관점 중심형으로 인문 철학 질문이 나왔는데, 올해 수능은 뭘 낼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사회 법질문으로 6평처럼 나올지, 아니면 인문 예술 철학을 9평처럼 낼지, 아니면 또 이제 수능 때 획기적인 시도, 과학 기술을 뭐 낼지, 뭐 그건 제가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건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다만 각각의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좀 특징적인 것들, 항상 꾸준히 공부를 해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걸 계속 수능까지 밀고 가는 건 중요하겠습니다. 어차피 인문 철학에서는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했었던 세트고요. 그리고 요 25학년도 9월 모의고사의 14번 이거랑 올해 9월에 6번이랑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기에 있는 관점 기준 잡고 그 다음에 비판 평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좀 문제가 유사했고 또 나름 의미가 있는 문제라고 좀 보기 때문에 수능 때도 이 비판 문제가 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오답률은 막 엄청 높진 않겠지만 나름은 높을 것 같다. 어느 정도는. 8번은 이거 선지를 잘 보셔야 돼요. 다운표에 있었던 게 구절이 요거였죠. 콘크리트 건물의 잔해로 뒤덮인 공간이 이미지의 이면을 읽어내어 사회를 심층적으로 이해한 결과냐. 중요한 건 이거죠. 이게 얘의 결과냐. 학생들 여러분 이 시간 압박이 딱 있으면 인과를 뭐 뒤집는다든지 아니면 서로 인과관계가 없는 걸 갖다가 묶어서 인과관계라고 말한다든지 하면은 좀 약간 실수를 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요거 조금 까다로웠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엄청 오답률이 높진 않을 건데 아무튼 요 두 문제를 주요 문항으로 제가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잘 따져보시고요. 그 다음에 EBS 연계 양상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보자면 가는 아예 연계가 안 됐다고 보셔야 되고 나에서는 3문단이나 1에서 3문단 구성 4문단 또한 수특 지문을 토대로 연결 지어볼 수 있다. 그러니까 한 3문단 정도 연계를 어느 정도 했다고 좀 볼 수 있고 이 정도면 여러분
연계 체감이 좀 제법 된다고 봐야 돼요. 근데 6월 모의고사도 사실 인문 철학 나름대로 연계가 좀 많이 됐거든요. 6월과 9월 좀 비슷하게 인문 철학 파트는 연계를 많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근데 이건 연계라는 건 여러분 한 지문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만 더 보고 정리를 해드릴게요. 10에서 13은 그러니까 이래봐. 아예 얘는 연계가 안 돼. 지문 자체가 수능 특강 외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어떠한 느낌도 전혀 들지 않았을 거고 그냥 순수 독해력으로 뚫었어야 됐는데 최근 경법사 특징이죠. 뭡니까? 뭐 경제지문에서 경기 변동 양상 어렵게 내고 그런 게 아니라 관점 중심형으로 좀 내놓은 특징이 좀 있었는데 제가 세기분 과정에서도 말씀드렸었죠. 이번 9월 모의고사도 이 사람들의 입장을 좀 각각 잘 파악했으면 큰 문제는 없었다. 애초에 쉽기도 했었고 그래서 주요 문항은 딱히 선정한 것도 없습니다. 연계 양상은 안 됐다고 봐야 되고요. 14, 17. 자, 레전드 지문 탄생입니다. 여러분, 이제 제 수업 들은 친구도 알겠지만,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지문들 있잖아요. 그 지문들 스타일이 어때요? 선행 단락에 있는 기본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끌고 와서, 여기 있는 핵심 내용을 독해해야만 하는 지문. 그래서 이렇게 붙여 읽어야만 하는 지문.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거 아시죠? 그런 지문이네요. 1, 2문단에는 과학기술 원리 써주고요. 3, 4문단에는 용어풀이 해주고요.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서 이걸 바탕으로 선행 문단들에 있는 기본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각 부호화라는 핵심어를 읽어냈었어야 됐다. 항상 여러분 이런 글은 평가원 지문에서 훈련해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도 나름대로 제작을 열심히 하고 또 가장 좋은 업체 이감에서 만드는 이감 모의고사 제가 가장 많이 해설하거든요. 올해도 또 10회분이나 업로드할 예정인데 근데 이감과 제가 제작하는 거는 이런 급의 지문이 되긴 좀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평가원이 공들여 만드는 이런 지문들. 자, 안 그래도 그래서 좀 이따가 향후 학습할 때 1번으로 여러분들 제시할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원 지문으로 다시 돌아가라입니다. 이런 어떤 구성들 자꾸 읽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스타일로 실제로 수능도 나올 것 같아요. 주요 문항이랄 게 아니라 그냥 얘는 지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3등급 아래부터는 이런 지문을 읽어낼 수가 없어요. 왜? 집중 지속 시간이 한 문단? 진짜 길어야 두 문단이기 때문에 1, 2문단 읽고 나면 얘는 이미 방전이에요. 다 했어요. 에너지를 다 쓴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지문은 그때부터 시작이죠. 여기 있는 원리, 여기 있는 개념어를 끌고 와서 마지막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 기초 체력을 쌓기 위해서라도 이런 양질의 흐름을 갖고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평가원 지문들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16, 17번 여러분 이 정답의 초제 테마가 뭔지 한번 읽어보세요. 결국엔 어느 한 곳을 단편적으로 찾아 푸는 문제가 아니라 관계를 봐야 돼요. 관계. 그래서 이거는 피상적으로 왔다 갔다 찾을 수 있는 문제가 사실 저는 근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찾으려면 찾겠지만 너무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느낌. 그래서 이거는 지문의 구성과 어떤 그 핵심을 풀어나간 이 흐름에 대해서 더 강조하는 것으로 하고요. EBS 연계는 어떠냐? EBS 연계를 안 했다고 보기엔 좀 그렇지만 했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좀 잘 봐보세요. 이제 EBS에 나름대로 EBS 지문도 화제어라는 게 있고 그 화제어에 대한 중심 내용이 있고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어떤 핵심 내용이 있다고 칠게요. 그게 어떻게 이번 9월 모의고사에 응축이 됐냐 하면 얘의 오프닝에 약간 집약 응축되어서 서술이 돼요. 그러니까 연계가 안 된 건 아니죠. 근데 주제가 이제 그 다음에 쭉 나오는 새로운 내용이에요. 어차피. 즉, 이 지문의 관건 파트의 핵심 내용은 사실상 처음 보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약간 오프닝에서 뭔가 반가운 친구가 있는 느낌? 딱 근데 그 이상 그 이하는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또 순수 실력으로 뚫어야 될 지문이었다. 그러면 한 지문, 뭐 가나 지문에 가지문도 아니고 나지문. 어떻게 보면 가나의 한 반,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유의미한 연계가 됐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외의 두 지문은 사실상 연계는 안 됐다고 봐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보고 든 생각이 뭐냐? 작년 수능 처음 내겠네. 왜? 무슨 말이냐? 25학년도 수능. 자, 일단 제가 테마를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연계의 실상. 독서 한정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느낌이었냐면 한 지문은 두 문단을 연계했어요. 두 문단.
한 지문은 지금 딱 이 느낌이에요. 정말 딱 이 느낌이에요. 한 문단. 그것도 EBS의 핵심이 여기서는 핵심은 아니고 그냥 오프닝 또는 그냥 지나가는 단락 정도의 느낌으로. 그래서 실제 연계는 또 높지는 않죠. 그렇죠? 그리고 아예 연계가 안 됐다고 봐야 될 지문. 이렇게 세 지문이 나왔는데 올해 9월도 사실상 비슷하잖아요. 한 문단 많긴 하네요. 그렇죠? 세 문단 정도. 아까 가나 지문. 그리고 요 녀석이요. 딱 한 문단. 근데 특징까지 똑같아. 핵심은 아니야. 그리고 하나는 사실상 연계가 안 됐고. 점점 연계는 수능으로 가면서 줄어요. 6월 땐 연계가 이거보다 더 많이 됐었던 거 기억나시죠? 9월 좀 줄었고 수능엔 더 줄 거예요. 그럼 문학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그냥 물어봅시다. 문학, 줄거리 암기식 공부. 개념어, 거의 뭐 사탐 공부하듯이 막 암기 과목처럼 공부. 그건 국어 공부가 아닙니다. 계속 문제 풀고 내가 잘 읽었나, 이해 잘했나 점검하고 그 정도 그걸 계속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실질 연계율은 그래서 생각보다 높지는 않아요. 작년 수능도 그랬고 지금 구평도 좀 저는 그런 편이라고 봅니다. 9월 모의고사의 문학 파트로 설명 넘어가 볼게요. 고전소설에서는 이 두 문제를 제가 특징 문제로 봤는데 뭐 요즘 유행이죠. 주체 계속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물어봅니다. 근데 좀 재미난 건 자기가 직접 했냐 아니면 누구로 하여금 하게 했냐. 그런 스타일로 좀 냈네요. 주동이냐 사동이냐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그리고 21번은 6월 모의고사랑 정답 포인트가 똑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6월 모의고사에서 여러분 김진옥전에서 황제의 반응 기억나요? 그러니까 진옥이가 복귀를 못하잖아요. 왜? 용궁으로 빠져서. 복귀를 못했다, 없어졌습니다, 진옥이 실종됐어요 라고 황제한테 보고를 하자. 황제가 반응 어떻게 해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아니면 크게 막 슬퍼하고 상심해요? 상심하고 슬퍼했죠. 그때 대경 차탄이라는 단어로 황제의 반응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대경 차탄이라는 태도 표현으로 정답을 구성했었죠. 근데 9월도 똑같아요. 대경 실색했다고 맨 마지막에 나오죠. 그렇죠? 그 반응 태도를 통해서 뭔가 갈등 상황, 이 문제적 상황이 해결된 것만은 아니구나. 뭔가 위기 상황이 암시되어 있구나라는 거 이끌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중복되고 있는 어떤 테마들은 눈여겨볼 필요가 있죠. 하필 또 장르까지 겹치니까 이거는 같은 출제자님의 어떤 손터치가 아니었을까라고서 이제 강력하게 믿고는 있으나 또 모르죠. 내부 사정은. 아무튼 똑같은 문제예요. 그래서 21번은 좀 특징적이었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 EBS 대목이랑 또 겹쳤어요. 참 이게요. 작년을 기점으로 좀 바뀐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였냐면 산문문학이나 고전시행 같은 거 EBS 웹 부분을 내는 게 관행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년을 기점으로 그냥 EBS 있는 대목을 내자. 그래서 순수 EBS를 풀고 공부한 학생들이 유리한 위치에 가게 하자. 사실 EBS 웹 대목 학생 스스로 대비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교육이라면 사교육 사교육에 도움이 없으면 스스로 어떻게 서칭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교육에 대한 어떤 폐지 나 같은 놈 없애자 이런 어떤 그 슬로건을 내세우고 있는 게 항상 이 정부 입장이기 때문에 EBS 대목을 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EBS 대목을 활용하지 않을까?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역으로 이용했죠. 그래서 올해 강의분 수특 때부터 전 지문 EBS 대목을 읽고 OX 퀴즈까지 만들어서 다 해설을 했죠. 그래서 정부의 방향에 저는 항상 또 맞춰서 또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저 같은 놈은 없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늘 그 환경에 맞게 적응해서 결국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을 대비시킬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 아마 지금 EBS 대목을 다 해설한 강좌라든지 강사 거의 별로 없는 걸로 제가 아는데, 여러분들은 저랑 지금 꾸준히 준비를 했기 때문에 풀었던 거 이제 복습 정도 하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저는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보고 확신을 가졌어요. 전체 줄거리 스토리텔링 하듯이 강의할 필요가 아예 없구나. 앞으로 이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메가스터디에서 그런 강의 하시는 분은 없어요. 왜? 그렇게 의미가 없다라는 걸 이미 우리 메가 선생님들은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현명하게 효율적으로 정확한 방법으로 공부하십시오. EBS 대목을 풀고 그걸 내가 문학적으로 잘 감상했나?
내가 문학의 출제 포인트에 근거한 독해를 지금 내가 했나? 그걸 점검하는 게 문학 공부지. 문학 전체 줄거리에 암기는 그딴 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본인이 이제 계속 보면 알 겁니다. 아무튼 저는 이 대목 정리집에서 다 풀이해드렸고 이 소설뿐만 아니라 모든 작품 다 해놨기 때문에 남은 기간 혹시 수특수 아직 안 풀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도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과목 공부할 거 많잖아요. 그럼 지금부터라도 대목이 그대로 나오는데 안 할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연습용으로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똑같은 대목 2강 모의고사에서 냈었고 전 이미 이거를 완강을 해서 올려놨기 때문에 도움받은 친구들은 도움받았을 거고 현대시 뭐 아시겠죠 여러분? 일단 제가 연계 양상 먼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하나는 그대로 연계, 나머지는 작가 연계, 그리고 수필은 원래 연계 안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연계 양상이 확인되고요. 특징적인 건 보기가 없어요. 그래서 외적 증거 없이 자연방으로 그냥 쫘라락 읽었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수업 때 어떨 때는 이제 보기도 활용해서 읽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지문 자체로 들어가서 지문만으로 읽기도 하고 왜냐하면 양쪽 풀이를 다 보여줘야만 하는 게 학생들도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지문은 보기를 갖고 내고 어떤 지문은 보기를 안 갖고 내기 때문에 제가 보기를 안 갖고 낼 때는 없이 낼 땐 어떻게 되고 보기를 활용해서 선지를 낼 때는 평가는 어떻게 내는지 분석해드리는 건 물론이고 양쪽 학생의 입맛에 맞게 이런 풀이도 보여드리고 저런 풀이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내 학생들이었다면 당황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강평단 좀 잘 받길 바라요. 강평업을 시켜야지 다운을 시키면 안 됩니다. 그렇죠? 자, 강평업에서 강조했듯이 올해는 시적 대상에 대해서 출제위원들이 관심이 많은 것 같다. 강의 기억 내용 나십니까? 강의를 하면 이제 복습을 잘해서 강의 내용을 좀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렸죠. 시적 대상 파악 어렵게 하는 방법이 있다. 뭐예요? 보조관념 많이 입히면 학생들은 원관념이 뭔지 잘 못 찾아요. 그래서 역시나 그런 문제가 나왔던 것 같은데 좀 주의하면서 풀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문항들은 그렇게 특별하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서태도 그냥 쫙쫙쫙 풀리기 때문에 그냥 뭐 그렇다고 볼 수 있고 다만 24번은 또 다른 풀이가 가능한데요. 시적 대상. 오늘 시적 대상 파악이 좀 뭔가 까다로울 것 같긴 해. 6월에 이어서 9월까지 눈이 부신 속성을 갖는 것은 태양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이런 거 판단을 좀 잘했었어야 됐는데 자기 나중에 해설 강의 들을 때 비교 한번 잘 해보시고 시적 대상에 대한 엄밀한 분석 판단이 6월과 9월에 거듭된 공통 컨텐츠였습니다. 자 고전 시간은 제가 그냥 30번 정도 하나만 강조할게요. 그리고 물론 EBS 대목이랑 중요한 거 다 겹칩니다. 이게 또 참 그래서 저 화전과 또 다 풀이 해드렸잖아요. 강의문 정리집에서 그렇죠. 그래서 저랑 같이 제발 수능 특강 수능 완성 풀고 해설 강의 듣듯이 그냥 컴팩트하게 빠르게 듣고 그렇게 해서 전 작품 그냥 빨리 딱 정리하세요. 오케이? 네. 그리고 30번 특징적인 문제. 여러분 저 독서 문학 둘 다 범주 단위로 끊어서 읽는 거 저 정말 강조 많이 하는 거 알죠, 여러분? 혹시 30번 제 느낌인데 아직 뭐 오답률이 엄청 높진 않겠지만 어느 정도는 높을 거다라고 좀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만약에 틀린 친구가 있다면 이거 아직 자기 걸 못 만든 거예요. 범주 단위로 덩어리감 있게 끊어가면서 정리해야지 그냥 숭숭숭 뭉개서 읽으면 다 여러분 내용 다 섞입니다. 그러면 섞이면서 단어들도 다 증발해서 기억나는 게 없으니 왔다 갔다 찾아 풀어야 되고 시간 부족하니까 제대로 된 판단 못하고 틀리게 되죠. 범주 단위로 끊어있는 게 되게 중요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연계가 EBS 대목에서 좀 제법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근데 독특한 건 이제 뭐 사설 시조로 그쵸? 그대로 연계를 했네요. 여러분 이거 푸대 느끼셨죠? 그냥 24학년도 수능이랑 되게 유사하다. 현대소설을 평가원이 어렵게 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강평업에서 강조했듯이 내면 심리를 좀 어렵게 내는 거. 하나는 24학년도 수능. 제가 이거 세기분에서 아마 이 한 질문만 갖고 거의 50분 가까이 막 강조하면서 강의를 했었을 건데 약간 고전소설틱하게 되는 거죠. 인물관계 많이 복잡하게. 그리고 사건 좀 생소하고 낯선 거. 24학년도 수능 골목은 얼마나 사건이 생소해. 뭐야. 화장실에 갇혔어. 그런 내용은 수능날 우리가 좀 접할 거라고 좀 예상이 잘 안 되는. 뭐 23학년도 9월 모의고사 막 겨드랑이에서 파마늘 나고 25학년도 수능 막 배꼽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온갖 독특하고 신기방기한 얘기들 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익숙하지 않은 사건에 인물관계 복잡하게 하는 거 이게 일단 또 하나의 패턴인 것 같아요. 다시 내면 심리 어렵게 내거나 아니면 이렇게 인물관계 복잡하게 그리고 사건 생소하게. 그래서 결국은
결국은 심리파악 어렵게 또 뭐? 사건 생소, 인물 복잡. 그럼 결론은 내가 항상 읽으라고 한 인물, 사건 갈등, 발언 태도죠. 어차피 현대소설은 요거 세 개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어차피. 근데 지문에 따라서 이게 강조되는 지문이 있고 이게 강조되는 지문이 있고 그건 출제위원 마음이죠. 오케이? 우리는 거르지 말고 뭐든 이거든 다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EBS 그 수도 없이 많은 작품 전체 줄거리 암기 공부할래? 아니면 조금이나마 문풀 연습할래? 숭특강 풀기 직전까지는 너한테 생소한 지문이잖아. 그러니까 막 부딪혀 봐야 돼. 막 읽어보면서 막 인물관계도 막 손으로 막 짜보고 갈등 이러니까 내면 심리 뭐구나 막 스스로 파악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갖는 게 공부지. 줄거리 암기 그냥 거의 야 그냥 차라리 영화를 봐. 그렇다고 또 영화 보면 안 되고 영화 보는 거랑 뭐가 달라? 그건 공부가 아니야. 독해하는 과정이 없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자, 아무튼 그래서 요게 포인트였다. 31번. 글쎄요. 서술상 특징 문제가 은근히 좀 이렇게 힘이 좀 이렇게 실리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 직접 인용, 간접 인용, 뭐 개념어와 관련된 건데 좀 생소하다. 이 뜻 잘 몰랐다 하면은 좀 쉽지 않았겠죠. 인물 간의 관계가 어려웠으니까 인물 간의 관계 파악 출제 당연히 해야 되고요. 태도 반응. 혹시 그 마지막에 예열자료 혹시 풀어보셨습니까? 제가 그 뭐 작품 덕중은 당연히 못했죠. 비연계인데. 근데 고전소설 그리고 무제 강좌에 제가 예열자료 올렸던 게 숙향전인데 숙향전에서 발화 의도 정답 패턴이 뭐였었죠? 발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가 이걸 지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고 있는 건지가 드러나서 그걸로 답을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똑같은 답이에요. 죽었어? 하고 놀라는 소리도 그 중에선 들렸다. 즉, 그 죽음을 알지 못했었던 거죠. 새롭게 알게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전생에 대한 정보는 내 모르니 이런 이 표현이 있었거든요. 숙향전에서 제가 낸 거에. 그걸 토대로 알고 있었던 거냐 아니면 알지 못했었던 거냐. 여러분 이거 저 그냥 평가 문제 베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요 문제 정답 패턴은 기존의 평가원에 있던 정답 패턴입니다. 발화된 내용으로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건지 아닌지 그 반응을 물어보는 거. 상하관계 역전 문제도 여러분 이거 미스터 방에 똑같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33, 34는 제법 학생들이 어려웠을 거는 같으나 사실 이전 기출의 판박이로 있는 정답이에요. 자, 나중에 이거 미스터 방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거 이 인물관계는 우리 골목 안에서도 똑같이 인물관계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요거를 어렵게 냈었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32, 33, 34는 기출 분석이 좀 잘 돼 있고 그에 맞는 정도에 입각한 학습을 제대로 해온 친구라면 잘 풀었을 문제일 것이긴 하나 분명히 어려웠을 거고 시간 많이 잡아먹었을 거다. 연계 안 됐습니다. 자, 화작. 37번 아마 예상치도 못했을 거예요. 보통 여기가 쉬운 문제가 좀 배치되고 그렇죠? 근데 나 강기분에서 얘기했다. 만약에 화법 파트에서 어렵게 낼 거면 세부 내용 일치로 이런 패턴들로 어렵게 낼 거다. 그리고 그 말하기 방식이라든지 전체적인 주제라든지 그런 것만 알지 말고 세부 정보로 딥하게 들어가면 세부 정보 단위 체크는 해놔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세부 내용 일치를 내서 학생들 대응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거 오답률 좀 높을 것 같고 반박 문제가 잘 안 나왔었는데 여러분 저 그래도 강기분 화작에서 이거 강의 다 했어요. 역대 기출의 비판 방법 문제 다 했거든요. 그래서 좀 그 강의까지 좀 잘 들어오면서 챙긴 친구들이라면 거기에 근거 맞춰서 쌍짝 이뤄가지고 좀 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좀 기대를 좀 해봅니다. 그래서 45번과 37번 강기분 화작 수강생들 잘 했을 거라 믿는데 어쨌든 좀 변수가 됐던 문항이라고 보고요. 어려웠어요. 얘는 37번이 어렵다면 얘는 37 빼고는 좀 그래도 시간 잡아먹는 까다로운 문항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38번이 오답률이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데 어찌됐건 EBS에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긴 합니다. EBS 연계, 문항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독서. 여러분 제가 강 2분 언매 파이널 강좌, 이미 또 언매 강좌, 파이널 강좌 다 완강까지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OT 때 말씀드렸는데 수능 직후 수강평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막 언매 적중도 했다 막 이런 것들. 근데 뭐 제가 막 신내림 받아서 적중 이런 게 아니라 그냥 EBS에 있는 참신하고 괜찮은 문제들 약간 변형해가지고 개념화해가지고 수록하는 거거든요. EBS 챙기셔야 됩니다. EBS 챙기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도 있지만 당연히 EBS에서 강조되는 좀 신선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낯설어요. 학생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과서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봐두셔야 돼요. 좀 여러분도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좀 힘드시겠지만 힘내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연계된 거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근데 어찌됐건 그걸 떠나서 알았어도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35, 36번도 사실 뭐 36번은 그래도 답을 갖다가 좀 쉽게 고를 수 있게 좀 만들었었지만 어찌됐건 지문형 문법을 읽으면서 지문을 읽으면서는 신나게 읽었을 건데 선지 구성을 보고 좀 깜짝 놀랐을 것 같습니다. 참 이 평가원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독서, 문학도 그런데 지문이 쉬울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정작 문제가 오면 상당히 이것저것 확인을 해야 될 게 있고 또 약간 타임 어택형. 선지는 표면적으로 하나지만 따져야 될 게 복수계일 때가 또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평가원 분들은 우리의 약점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부족했을 때 애들이 이렇게 선지 구성되면 좀 못 푼 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파이널 모의고사를 출제함에 있어서 지문형 문법을 출제할 때 지문형 문법 좀 적당한 난이도로 하면서도 선지 판단을 좀 오래 하게 한다든지 또 왔다 갔다 좀 확인을 하게 한다든지 좀 그런 어떤 구성으로 좀 내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35, 36, 그리고 38 EBS에 대한 얘기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요. 43번 제가 38번 틀려갖고 뭐라고 하고 싶진 않아요. 근데 43번 같은 거는 정말 실수죠. 사소한 또 이제 내용 일치. C 밑줄에서 단풍이 절정이 되는 일자를 물어본 건 아니었으니까 그런 거 좀 주의를 좀 했었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여러분들 혹시 틀린 문제가 좀 많아서 또는 자기가 원하는 점수까지는 아니어서 상심한 친구들 있나요? 그 어쩔 수가 없어요.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딱 그 감정 정리하세요. 오늘 딱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회복 탄력성이 진짜 좋아야 돼요. 상처를 안 받고 안 힘들고 이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저도 너무 힘들고 저도 상처받는 일 되게 많고 저도 이제 뭐 보고 싶지도 않은 사람들 뭐 직원들 뭐 회사 사람들 그냥 너무 짜증나고 너무 먼찮고 막 그런 거 그냥 투성해요. 진짜로. 그리고 그냥 가끔은 이 국어라는 과목도 막 혐오증도 들고 도대체 이건 무슨 과목일까? 근데 다음날 아침 되면 다시 그냥 해요. 뭘 어쩌겠어요 제가. 그냥 다시 그냥 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내일 아침 딱 6시에 일어나서 다시 하는 그런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그냥 하세요. 아시겠죠? 너무 좋다고 취할 것도 없고 못 봤다고 상심할 것도 없어요. 왠 줄 알아요? 이 9월 모의고사로 결정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그래요. 그게 팩트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시 정리하고 감정 정리하고 다시 하세요. 아시겠죠? 일단 제가 첫 번째 강조드리고 싶은 거. 그러니까 다시 할 때 방향을 잘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일단 평가원 방향.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나는 이거 풀 때 얘랑 똑같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이 기술지문 풀 때 수많은 역대급 평가원 지문들이 막 떠올랐거든. 선행단락의 기본 개념어 그거 입각해서 마지막 단락의 핵심 내용 빵. 당장 뭐 이전 학년도 25학년도 6월 모의고사 기출 기억나요? 이중결합, 뭐 단일결합, 우리 옥텟 규칙, 최외각 전제 8개여야 안정적인데 뭐 기억나죠? 그게 아니면 뭐 불안정하고 그런 기본적인 어떤 개념어들을 쫙 과학현상 설명한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그 사슬이 연쇄적으로 한 방향으로 확장되는 이야기를 마지막 단락에 굉장히 밀도 높게 쓰잖아요. 그런 기출이 솔직히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는 이거 읽으면서 그냥 평가원 기출 지문이다. 그냥 이사수능이랑 똑같잖아요. 내가 주의해야 될 게 너무나 뭔지 분명하고. 여러분 화작 이거 37 뭐 아까 그 비판 반박 뭐 어렵긴 하나 다 이미 제가 예견한 문제들입니다. 그냥 강기분에서 확인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엄매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많이 개념어들을 익히고 EBS 풀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려웠다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평가원에서 옛 소스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았느냐.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 수능 강조만 좀 해볼게요. 2호 수능 법지문 솔직히 2사 수능 법지문이랑 너무 비슷하잖아요.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판례로 넘어가는 흐름도 그랬고
이호수는 가나지문, 이사수는 가나지문이랑 너무나 유사했잖아요. 여러 가지 관점을 갖다가 수직적으로 관통해야 된다는 이 나지문의 그 느낌, 세기문에서 다 강조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출문제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혹시 세기분 아직 완강 안 된 친구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올해 세기분을 가장 힘주어 촬영했어요. 강기분보다도 세기분을 더 힘주어 촬영했어요. 세기분 지금 남은 기간 동안 다 하기가 힘들 것 같아? 그러면 1주차부터 6주차까지만이라도 꼭 해. 어차피 7주차, 8주차는 리트 지문으로 적용하기니까 이거 꼭 해. 진짜. 내가 딱 하나 말해주세요 하면 난 저거 얘기할 거야. 근데 지금 이미 제가 세기분 판매 부수도 알고 수강수 행수 알고 있잖아요. 제법 많이 했어요. 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기간 좀 프레시하게 기출문제 다시 한번 총정리하고 싶다? 이미 시작했고 이제 곧 할 강평업 우기분으로 제가 야무지게 제대로 최종 정리해드릴 테니까 그냥 기출 분석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이 평가원만 갖고 있는 그 깔끔하고도 완벽한 구성 속에 계속 자기를 반복적으로 노출시켜야 돼요. 아시겠죠? 꾸준히 하셔야 되고 제가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 보조 맞춰서 하실 수 있게 학습 플래너도 짜드릴 테니까 조만간에 새 소식 게시판에 올릴게요.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EBS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EBS 하셔야죠. 근데 뭐 고전시가라든지 아니면 고전소설 같은 거, 현대소설 같은 거 전체 줄거리 암기식 공부 이게 도대체 몇 번의 시험이 더 누적이 돼야 여러분들 이게 의미 없다는 걸 인정하실 거예요.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현대소설 줄거리 암기만큼 정말 멍청한 공부도 없어요. 아니 그 현대소설 암기 공부를 했다고 쳐. 지금 이런 비연계 독해에 그게 대관절 뭐가 도움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어떠한 감각에도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수능 특강 지문을 풀잖아요? 쌤 어쨌든 비연계니까 그 지문 아니잖아. 그 지문 아니긴 하죠. 그치만 걘 그 시간에 지문을 풀면서 인물관계를 손으로도 적어보고 머릿속에 그려보고 태도, 심리, 내면 심리 파악해보고 하는 시간을 가졌기 때문에 문제 풀 준비를 한 겁니다. 시험을 잘 볼 준비 시간을 가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멍청하고 의미 없고 비효율적인 공부 그만하라는 거야. 난 이번 9월 모의고사를 보고 확신이 들었어. 다시는 절대로 전체 줄거리에게 이제 이런 방구도 안 해야지. 할 필요가 없구나. 그래. EBS 푸세요. 그리고 고전시가 고전소설 지금 거의 대목 겹쳐서 이렇게 많이 내고 있으면 그 연계빨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푸시고요. 제설 강의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전 지문 다 읽고 다 풀었어요. 독서, 개념어 암기할 겁니까? 아니, 상식 쌓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실질 연계율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EBS 대목을 훈련용으로 풀어서 독해력, 유기적 연결, 추론 능력 이런 걸 배양하는 식으로 공부를 할 뿐이지 개념어 달달달 암경 그런 거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실질 연계율은 생각보다 낮아요. 제가 아까 써드렸잖아요. 이호수는 어떻게 연계했나. 못 믿겠으면 25학년도 대비 수능특강 수능화선 4한 다음에 실제로 작년 수능 지문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어느 단락이 어떤 느낌으로 연계됐나. 심지어 어떤 지문은 아예 연계도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인데 그냥 수특과 수완을 푸세요. 그러니까 전 지금 EBS 교재를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문학 지문이라면 제가 전 지문 풀을 또 해놨으니까 잘 감상했나? 내가 수능 문학에 필요한 거 잘 건드렸나? 그럼 제 강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아, 제가 최근에 나 혼자 산다를 보면서 굉장히 감명 깊어가지고 이거 제가 앞에 가서 이거 제가 핸드폰으로 찍은 거예요. 안 읽어 버릇하면 읽었던데 또 읽게, 이거 어떤 특정 학생들 분명히 겪지 않았어요? 너 EBS 줄거리 달달달 너 걔네들 읽었던데 또 읽고 또 그래. 걔네가 그 공부 시간에 머리가 굳어가고 있다니까. 자꾸 읽어야 돼요. 국어 공부는 읽는 시간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텍스트와 활자를 통해서 하는 공부지 그 외의 공부는 공부가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언어와 관련된 뇌근육을 쓰는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강의는 참고용이에요. 나 그 구간 그렇게 읽었어. 그렇게. 그러니까 전체 줄거리 그 병신처럼 암기 그만해라 진짜로. 휴대전화 보고 있으면 뇌가 그러니까 유튜브나 보고 있고 그러면 뇌가 굳는 거예요 이제 진짜로. 이상한 영상 보고 있으면은 또는 텍스트 읽기가 아닌 그냥 그 외에 모든 기타 활동은 다 굳어요.
아, 이분 내가 그래서 너무 감동받아서 나 바로 인스타그램 팔로우 했잖아요. 굉장히 유명한 극 작가님이라고 하고요. 뉴욕에서 뭐 상도 받고 그랬다고 합니다. 박천휴 작가님입니다. 그냥 존경합니다. 아, 대단하신 분이네. 안목이 있으시네.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의 국어 강사이지만 여러분들의 동반자이기도 하잖아요. 난 그렇게 생각해. 그냥 수강생으로 만났으면 그냥 그 1년 단기 연애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가끔씩 그런 수강표 있어요.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엄마 아빠보다 요 카메라 더 많이 보고 엄마 아빠보다 여기 현장에서 학생 더 많이 봐. 그러니까 사실상 내가 제일 많이 얼굴 보면서 시간 이렇게 보내는 사람이 누구지? 보면 내 학생들이야. 아니면 저 카메라. 우리 1년 단기 연애잖아. 네가 지치면 나도 지치고 내가 지치면 너도 지치고. 그건 안 되지. 우린 또 결국 다시 해야 돼. 나도 당장에서 오늘부터 바로 또 일해. 나 오늘 새벽 2시에 미미민우랑 촬영해. 뭐? 너 하반기 때 남은 기간 이렇게 공부하라고 네가 이런 총평 영상으로 딱 그게 되면 좋겠지만 또 아니잖아.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또 등급별로 상황별로 나눠가지고 어떻게 공부했으면 한다. 또 위로. 제가 또 여러분 저 응원과 위로도 일타예요. 내가 응원 좀 이따 제대로 해드릴게. 알겠어? 그래서 내가 또 어떻게 좀 너한테 또 힘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나 오늘 새벽 2시에 또 촬영해. 그리고 새벽 2시까지 나 지금 라이브 찍고 있잖아. 2시까지 교재 또 집필할 거야. 나 해야 될 거 너무 많은데 또 뭔가 사실 나 어제까지 좀 마음이 좀 안 좋게 힘들었거든. 그래서 막 우리 뭐 메가스터디 직원들이랑도 그냥 뭐 너무 짜증나고 내 직원한테도 너무 그냥 짜증나고 그냥 국어도 짜증나고 그냥 내가 막 일이 너무 많으니까 내 스스로 막 좀 그랬는데 오늘 구평을 딱 풀면서 너무 기분이 좋은 거야. 왜? 아, 이거를 하면 되겠고 내가 우기분에 이런 걸 배치해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걸 좀 정리해주면 되겠고 할 게 막 생기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그래서 그냥 솔직히 어제 막 짜증낸 게 너무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따가 다 사과하려고. 그리고 다시 일할 거예요. 야, 여러분들도 오늘 막 이런 감정이 막 들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힘들면. 정리하고 내일 아침부터 딱 다시 하세요. 아시겠죠? 나 오늘 밤부터 할 테니까. 매일 꾸준히 해야 돼. 너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너 아까 박천휴 작가님도 말씀하시는 거잖아. 너 매일 꾸준히 해야 돼. 그래서 내가 뭐 매일 꾸준히 하라고 말만 하니? 너 매일 꾸준히 하라고 내가 컨텐츠 준비했잖아. 내가 이거 너 혹시 보는 게 힘들까 봐 내가 강의까지 올려주고 있잖아. 매일 꾸준히 해. 내 수강생이면 나 믿고 그냥 내가 만든 거 해. 알겠어요? 네. 제가 무제 5호에서 8호도 잘 준비해서 여러분들 또 선사할 테니까 남은 기간 매일 꾸준히 합시다. 좀 원치 않은 점수 받았다면 빨리 회복하시고요. 들떴어? 정신 차려. 다시 집중해. 알겠지? 그래. 다시 해보자. 우리 다시 해보자. 남은 기간 여러분들의 동반자이자 단기 애인으로서 우리 이제 곧 이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좋은 기억만 남을 수 있게 저도 최선을 다할 테니 여러분들도 올해를 성취한 해로 기억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